안녕하세요. 텍스트나 핵심 알기 전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여러분,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관심 있으시다면 쿠버네티스 엔진, 그리고 쿠버네티스 관리 플랫폼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쿠버네티스 관리 플랫폼인 렌처로 유명한 수세코리아의 최근 동시사항이 아주 쉽게 그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툴이거든. 플랫폼이 이제 쿠버네티스가 되고요. 그렇죠. 이 쿠버네티스 기술을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프로비전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가 오퍼레이션 되도록 하는 기본 기능을 이렇게 제공하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거는 렌처상에서 그 CNCF 규약을 만족시키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파드를 구성하고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서 클러스를 구성하는 오케이. 이 제반 일을 하는 게 이제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인데 엔진이고 또 뭐 AWS에서는 AK 쓰고, 예. 뭐 구글에서는 GK 쓰고, GK이고 예, 이렇게 이제 각자 네. 그런 오케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건 이제 경량화된 그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엔진이 이제 그 K3S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엔진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프로비전해서 클러스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 관리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의 어떤 접근 관리,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생성하고 배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보안적인 면도 있고, 보안, 예. 관리적인 사용자 면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권한 관리도 해야 되고, 역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얘가 이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 엔지니어나 이 운영자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배포 단위가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표준화될 수 있는데 네. 그 표준화되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어서 셀프 서비스로 구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뭔가 자동화랑 또 연결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그 클러스터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그 데이터 매트릭들이 나오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뭐 UI도 구성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한다거나 뭔가 이제 지표를 관리한다거나 그래서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실제 컨테이너가 그 배포되고 운영되는 제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렌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식성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의 어떤 표준 어떤 그 프로토콜을 만족시키면 내 데이터 센터 베어메탈에도 배포를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배포를 그렇죠. 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배포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환경에 컨테이너를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포하는 환경마다 별도의 엔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예, 렌처가 예를 들어서 AKS, GK 그 다음에 EKS의 컨테이너 배포하는 그 클러스 배포하고 프로비저닝하는 그 일을 렌처 UI에서 직접 컨트롤해서 전체 네. 배포 및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렌처 UI만 알면 예. 그것이 뭐 온프리미스건 예. 멀티 클라우드고 상관없이 다 배포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전체 클라우드에 멀티 클러스터를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해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다음에 관리를 다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 클러스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주 동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관리 코스트가 굉장히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희 뭐 고객사도 지난번에 이제 행사 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기존의 VM이나 기존 기술을 하다가 인프라 관리를 쿠버네티스 전환을 해서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네, 네, 어려움이 시작이 돼서 이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실제 전체 컨테이너 어떤 인프라를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것들을 이제 아주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렌처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 월드와이드 글로벌하게 이제 렌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탑인 거 예. 리딩하는 저걸로 알고 있는데 왜 렌처가 이런 분야에서 지금 리더가 된 거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렌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 편의성, 그 다음에 접근성. 렌처는 저희가 철학적으로도 계속 리얼 오픈 소스라고 얘기해서 GitHub 렌처 사이트 들어가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가장 최신 릴리즈를 적용하고 활용하고 커뮤니티 서포트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렌처가 갖고 있는 특징, 철학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복잡한 인프라 관리 요구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직관적으로 설치도 쉽고 빠르고 운영도 쉽고 빠르고 그래서 쿠버네티스 운영을 전문가 없이도 그냥 내가 솔루션을 이렇게 학습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 유저 그 IT 인프라 운영자가 네. 쿠버네티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렌처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이제 점차 확장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직관성, 사용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픈된 환경이죠. 기술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OS도 수세가 아니라 우분투, 레드 다 지원을 하고 아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도 그 호스팅된 서비스를 AKS, GKE, EKS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EC2 인프라에 렌처를 가지고 클러스를 구성한다거나 오픈스택이나 vSphere 또는 기타 누타닉스와 같은 그런 인프라 위에 이런 클러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폭넓은 확장성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피드백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보면 렌처 데일리 컨커런 유저가 5만 명 이상 전 세계 이제 컨커런 유저가 있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버전 렌처의 기업용 버전인 렌처 프라임은 어떤 가치를 기업에게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렌처를 쓰시던 고객들 관점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워낙 쿠버네티스가 이제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릴리즈에 맞춰서 렌처의 서포트 사이클도 좀 기간이 이제 짧아서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 그래서 렌처 프라임을 이제 2년 정도 특정 버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없이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확장이 돼서 고객들이 실제로 이제 렌처 자체의 업그레이드에 좀 더 그 운영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2년 동안 업그레이드 없이 쓴다는 특정 렌처 프라임 예를 3.1을 2년 동안 이제 쓰시면서 업그레이드 없이 계속 패치 제공을 받으시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렌처가 4개월마다 한 번씩 신규 릴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렌처 프라임이라는 그런 기술 지원 없이는 계속 그 신규 버전으로 갈아타야 4개월 동안 패치가 나오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패치 없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이제 커뮤니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렌처 프라임의 그런 밸류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고요. 렌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렌처가 이제 렌처 프라임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멀티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에 이제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는 거에 하베스터라든지 롱혼, 엘레멘탈, 또 리눅스와 같은 이런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오픈소스 어떤 프로젝트들을 성숙시켜서 이걸 CNCF에 도네이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화해서 하는 것과 함께 또 이게 뉴벡터나 수세 옵저버빌리티는 이제 외부에서 수혈한 케이스입니다. 뉴벡터도 이제 특허받은 기술 기반으로 상용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던 것들을 하던 제품을 인수를 해서 오픈소스를 전환을 했고 수세 옵저버빌리티도 이제 스택스테이트라는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기업을 인수를 해서 수세 옵저버빌리티라는 그런 내용으로 수세의 어떤 렌처 프라임으로 녹여 넣어서 통상은 이렇게 제품을 인수를 하면 별도 비즈니스 라인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렌처 프라임의 어떤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스택스테이트의 주요 기능들을 렌처 프라임에 녹여서 렌처 프라임 그 서브스크립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은 그런 옵저버빌리티의 핵심 기능들을 그냥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추가적인 밸류에 대한 애드온 기능들을 이제 별도의 코스트로 좀 더 아주 인덱스한 그런 기능으로 옵저버빌리티를 관리하고 싶은 그런 고객들한테 이제 별도의 또 유료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세 입장에서는 이게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이제 렌처 프라임 같은 경우에 이런 풀 옵저버빌리티가 들어오면 컴포넌트로 훨씬 더 이것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스택스테이트라는 거를 인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꽝 쳐졌어요. 왜냐하면 렌처 자체에도 뭐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모니터링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렌처 안에 리소스들 다 들어가면 뭐 노드, 파드, 컨테이너의 전체 어떤 그 개요부터 시작해서 드릴 다운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찾아내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게 너무 겹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옵저빌리티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렌처의 기본 리소스를 기본적으로 렌처가 주는 모니터링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옵저빌리티의 여러 가지 에스펙트 측면들을 풀스택별로 풀스택을 타임 트래블을 하면서 전체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내 손으로 가지고 그냥 저글링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그것이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요.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수세 렌처 프라임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풀스택 observability가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앵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